초록의 자연이 서서히 작별을 고하는 계절. 이제 10달이 조금 지났네요. 늘 곁에 계신 것 같은데 아직은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아버지 고 이때죠. 1960년 그 봄날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아버지가 너무 용감했다고 많이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상준 씨의 아버지 고 인창원 선생. 하늘에서는 잘 계시는 거죠? 저희 가족 다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 그는 1960년 3월 자유당 독재에 항거하며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던 대전 고등학생들의 민주의거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항상 정의 편에 서서 늘 약자를 돌보고 청년 학생들이 불의를 보면 분노할 줄 아는 그러한 용기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사랑해요. 모두가 정의로웠고 모두가 용감했고 모두가 자유를 꿈꿨던 그날 이 땅의 봄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시대마다 되풀이되어 온 아픈 역사. 온갖 탄압과 폭정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만든 건 늘 청춘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출발시킨 1960년 4.19 혁명. 그 역시 어린 학생들이 주역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국면마다 학생들은 뭐 두려웠겠지만 또 이 젊은 청년으로서 또 엘리트로서 자신의 어떤 역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명감, 이런 어떤 책임감 속에서 결국에는 뭐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거리에 계속 나서게 됐던 겁니다. 1960년 이승만 정권은 12년간 지속된 장기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자유당 극비 문서에는 3인조, 9인조 공개투표, 완장부대 활용 등 부정선거 지침이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투표함에다가 30% 이상을 미리 투표를 해놨어요. 자기들이 다 여당을 다 찍어서 놓고 개표할 때 전기를 나가게 해서 그 부정선거를 섞는 뭐 이런 행위를 한다든지. 4.19 혁명이 있기 한 달 반 전인 1960년 2월 28일 자유당 장기 집권에 맞서 대구의 남녀 고등학생들이 처음으로 반기를 듭니다. 하지만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고 일주일 넘게 온 나라가 자유당의 뜻대로 침묵했습니다. 그 비겁한 정적을 깬 것은 바로 1960년 3월 8일 대전의 학생들이었습니다. 시작을 우리가 보통 2월 28일에 대구 학생 시위로 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일주일 이상 사실은 어디에서도 학생들의 그런 어떤 집단적인 움직임은 없었어요. 근데 이 움직임이 다시 시작된 것이 바로 3월 8일 대전에서였다. 그리고 이제 이틀 뒤엔 3월 10일에도 또 대전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면서 이것이 결국 시위가 이제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는 중요한 어떤 매개 역할을 했다. 사흘 동안 1,600여 명이 참여한 대전 고등학생들의 민주의거.
이후 저항의 물결은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졌고 이 땅에 자유, 민주, 정의를 아로새긴 4.19 혁명으로 완성됩니다. 정의롭지 못했던 시대, 자유당의 독재와 부정부패에 항거해 당당히 일어섰던 대전의 학생들. 그 당시 아버지의 흔적을 찾기 위해 상준 씨가 아버지 모교를 찾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졸업할 당시에 졸업 앨범이랑 그럼 이게 40회 졸업 앨범인 네.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몇 반이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얼굴을 좀 볼 수 있었으면. 네네네. 빛바랜 사진 속 앳된 얼굴들. 이들을 분노케 하고 거리로 뛰쳐나가게 만든 역사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960년 3월 7일 그날의 등교도 여느 날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영남아, 잘게다. 오늘은 안 늦었네. 누가 들으면 내가 맨날 지각하는 줄 알겠다, 야. 어? 어제도 늦은 것 같아. 야, 너 거기 서봐. 너 옷이 이게 뭐냐? 미안, 오다 단추가 떨어져서. 대장, 얘 어떻게 할까? 명색이 대전 최고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 복장이 이렇게 흐트러져서야 되겠냐? 오늘 꼭 수선할게. 사소한 일을 소홀히 하는 자는 사소한 일로 멸망할지어다. 솔로몬? 제법인데 앞으로 조심하고 들어가 봐. 솔로몬? 너무 멋진 거 아니야? 멋지긴. 어제 배운 거 좀 써먹어 봤어. 아, 저것들 또 왔네. 재수 없게. 언제부터인지 학교에 사복 경찰들이 서성대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들을 무척 못마땅하게 여겼다. 신성한 학원에 정치적, 사회적 세력의 침투는 가당치 않은 이야기였다. 상당히 그 정보 형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학교, 특히 학생들의 동태를 감시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지, 그때 당시에는. 네, 국장님. 너무 염려 마십시오. 제가 선생 학생 할 거 없이 단단히 일러놓겠습니다. 예, 그럼요. 네네, 그럼 살펴 들어가십시오. 네. 부르셨습니까, 교장 선생? 조 선생. 지금 애들 분위기 어때요? 별다른 건 없습니다. 내일 공설운동장에서 민주당 정경 발표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무국장님한테 특별 지시가 들어왔어요. 우리 학교에선 단 한 명도 참석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유당 정권의 이 부정선거 획책이랄지 또는 그 학원의 자유를 말살하는 그런 이 정책이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한참 저희들이 이 분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고 단풍나무 숲을 향. 각반에 알립니다. 잠시 후에 리 박사님의 미국 의회 연설이 시작됩니다. 수업을 멈추고 연설을 다 들은 후 수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저 연설 또 들어야 돼요? 야 임마,
이놈이 이거 큰일 날 소리 하네 이거. 그 중요한 시간을 뭐 대통령 어록이라고 그래서 뭐 이승만 박사의 어록을 방송을 해주고 서울신문을 강제로 보게 하는 거예요. 한 학급에 몇십 부 돈을 내고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급비로 받아서 신문을 사서 봐야 돼요. 보기 싫은 거 그거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연일 계속되는 방송에 우리는 그 연설을 다 외울 정도로 귀에 인이 박혔다. 그러면 그럴수록 독재 정치에 대한 불만은 점점 더 쌓여만 갔다. 대구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냐,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하나 둘 막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38 의거를 이제 모의를 하게 된 거죠. 너희들도 알다시피 지금 어른들은 부정선거로 날리고 학교까지 형사들이 감시하고 있어.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모이자고 했다. 맞아. 지금 모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너네 학교는 어때? 지금 어디든 다 똑같은 것 같아. 애들도 불만이 많고. 그래서 말인데 내일 공설운동장에서 전경 발표회가 있어. 우리 대전학생들 연합으로 집회를 열면 어떨까? 네? 너무 급한 거 아니야? 내일 많은 사람이 올 테니까 목소리 내기엔 딱인 것 같아. 그래,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하루하루가 장난 아니다. 좋아. 그럼 뭐부터 시작할까? 먼저 결의문을 써보자. 어때? 그럼 각자 생각하는 내용들 말해볼래? 나는 그 형사놈들이 학교까지 와서 깝죽대는 게 아주 싫다. 마음 같아선 패대기를 쳐버리고 싶은데 말이야. 맞아. 우리가 왜 감시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신성한 학교에 말이야. 그럼 이건 어때? 학원에 정치 도구화를 배격한다. 좋다. 계속 말해보자. 서울신문 구독한대. 싫다는데 왜 강제로 구독하는지. 대전 여고는 누구, 대전 공고는 누구, 대전 상고는 누구, 이렇게 쭉 연락 파트를 임무를 나눠주고 그 이튿날 11시까지 각 학교 대표 하나씩의 모이기로 하고 전부 헤어졌는데 그것이 그 이튿날 아침에 정보가 탈로가 나가지고 그걸 못 이뤘어요. 3월 8일 아침이 되자 어떻게 된 일인지 경찰들이 교문을 통제했다. 분위기는 삼엄했고 그들은 뭔가를 알고 있는 듯했다. 일단 결의문은 다 작성됐어. 이제 모이기만 하면 돼. 1교시 끝나면 간부들 모아서 알리자. 1학년은 어떻게 할까? 1학년들은 2교시 끝나고 알리자. 알겠지? 야, 니들 무슨 작당 모여라도 하냐? 아닙니다. 얼른 들어가. 배우는다는 얘기 좀 하고. 네. 너 솔직히 말해라. 오늘 데모하기로 했다며. 네. 했습니다. 그래. 네가 솔직히 말해줘서 고맙다. 우리 선생들이라고 이 혼란스러운 나라꼴이 안 보이는 게 아니야. 하지만 체계라는 게 있어. 우리는 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학교는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너한테 누가 와서 가자고 그럴지도 몰라. 그러면 따라가지 말고 나한테 와라. 알았지? 네. 교장 선생님 기다리시니까 얼른 가봐.
교장실 가자마자 교장 선생님이 과거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 젊었을 때도 너들과 똑같은 의기양양하게 반항, 반일 이런 것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어도 다 소용없더라. 이제 설득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뭔지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다 얘기해봐. 교장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이 너무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모은 겁니다. 그래. 근데 말이다. 사실 우리도 일정 때 이런 거 다 해봤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곤욕을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몇 대째 신세망친 사람들도 있고. 이거 너 혼자만을 생각해서 할 일은 아니다.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 나가서 다치기라도 하면 어쩔 건데. 경찰서에 끌려가면 공부는 어떻게 하고? 선생님들은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죠. 그래, 그 생각은 아주 훌륭한데 혹시 이건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니지? 그건 아닙니다. 이 녀석이 아니면 아니지 뭐 이렇게 큰 소리를 쳐? 죄송합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 그건 참 다행이다. 지금 점심시간도 가까워졌으니까 우리 짜장면 한 그릇씩 먹으면서 얘기 나누자꾸나. 짜장면? 조금만 기다리면 짜장면 올 테니까 잠깐 앉아들 있어. 전하, 나 YMCA 다녀와야겠다. 다른 학교 애들도 모이기로 했으니까. 그래, 조심해라. 여긴 내가 맡을게. 부탁할게. 나는 그 사이에 그 전에 YMCA를 간 거예요. 모의장을 했으니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도 안 왔어. 내가 최종일이한테 그 갔다 온 사실을 귓속말로 해줬어요. 이미 틀렸다. 지금 다른 학교도 다 발이 묶였어. 아, 이거 그럼 어떡하냐? 단독으로 해야지. 우리도 여기 지금 붙잡혀 있는데 미치겠다. 그래서 말인데, 전하, 너가 좀 움직여줘야겠다. 그래, 그러자. 근데 왜 조용하지? 나가기로 한 거 아니야? 지금 간부들은 교장실에 불려가서 잡혀 있잖아. 그럼 오늘 계획 틀어진 건가? 모르지. 일단 기다려보자. 얘들아! 얼른 나가자! 작전 개입다! 태용이 아직 관사 있어. 우리 가서 빼내오자. 이 녀석들! 선생님 죄송합니다. 얘들아! 다치지 마라. 아니, 저놈들이
노파만 보였던 학교의 담장도 우리를 막아서지 못했다. 그것이 38의 시작이었다. 주먹은 불끈 쥐어지고 가슴에선 뭔가 미어 올라오고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 아주 그 벅찬 감정이라 그럴까. 아마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정의의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폭발하는 거구나. 예, 그때가 이제 오후 한 2시로 그 전후였다고 기억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대전고등학교 지금 거기에서 대학 로타리까지 약간 그 경사가 된 그런 도로였는데 비포장 도로였어요. 이거 다 1000여 명의 학생들이 가니까 먼지가 나고 난리가 났죠. 결의문!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우리들을 대한 권한은 최근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리의 뜻에 배치되는 도당국과 학교의 처사에 대하여 그 잘못을 깨닫고 조속히 학원의 자유보장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하나, 학원의 정치 동화를 배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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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자유로운 학생 독서에서 주장을 가물지 않아. 거리로 나선 맨주먹, 울부짖는 붉은 함성에 그들은 무자비한 공격을 퍼부었다. 손에 잡히는 대로 방망이로 패고 개머리판을 사정없이 휘둘렀다. 16, 많아야 19. 꽃 같은 우리에게. 이제 그 당시에 김학 경관이라든가 또는 그 무장한 경찰관들에서 이제 무자비하게 맞고 그 인분통에 빠져가지고 그 아주 그 상당한 곤욕을 치르는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3월 8일) 60여 명의 학생들이 경찰서로 끌려갔고 우리를 지키려던 선생님 2분에게도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형사보고서 그렇게 맞는다고. 왜냐면 학생들은 지금 불에서 불이 나 지금. 근데 거기다 불을 지르는 게 당신들. 그렇게 만약에 끄떡하면 문제가 생겨. 그렇게 이게 한쪽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애들이 저거 형사 죽이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그런데 야 이놈아 무슨 소리가 얹었어. 어디가 학생이 사람을 죽여 임마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얹었네. 너 학교가 공부하는 데지 데모하는 데냐? 어? 너 그럴려고 학교 갔냐? 학교는 공부할 수 있는 곳이지. 형사들이 서성대는 게 학교입니까? 너만 누가 시켰어? 바른 대로 말해! 시키긴 누가 시킵니까? 우리 모두의 의견입니다. 모두? 야, 애들이 다 네가 주도했다고 자백했는데 뭔 놈의 모두야? 누가 시켰어? 빨리 말해!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다른 학교까지 연합을 해? 너 좀 장난하냐? 사람이 개만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걔도 도둑이 오면 짖는데 우리가 왜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짖어줘야 다른데 도둑을 안 맞을 거 아닙니까? 누가 시켰냐, 누구의 지령을 받았냐, 이러면서 그런 거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 알고만 묻는 건데 대답에 옆에서 이제 한 방씩 오는 거예요, 그냥. 그 정말 살아도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는. 에이. 아이고 형님, 형님 오셨시오. 아이고 형님,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그래? 내가 미안하게 됐네, 배 서장. 이번 한 번만 봐주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아이고 참, 그 곤란한데. 학교 동구장에 학생들이 한 400명 동점으로 있다고. 이 학생들, 이 선생님들 다 풀어만 주면은 즉시 해산시킬 테게 해결해달라. 그게 서장하고 그談判이 돼가지고서. 얼른 서장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그럼 우리 애들 다 풀어주신단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참, 이러면 이거 곤란한데. 아이고 그래요. 이렇게 교장 선생님도 직접 오시고 했으니 이게 내가 특별히 봐주는 거요. 너 앞으로 그런 일 절대 없도록 해. 학교 담장을 넘어 거리로 뛰쳐나온 우리들. 풀리지 않은 울분을 안은 채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다. 내 동생이나 우리 조카들도 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그러는데 시위에 참여했다고 그러니까 삼촌이나 형을 다시 보는 거예요. 예? 야, 훌륭한 일을, 나보다 더 어린 사람들인데도 훌륭한 일을 했다고 그렇게 나름대로 격려를 해주니까 내가 좀 우쭐했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실수는 학교 안에서만 용납되는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이 한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만에 하나 또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아주 잘했다. 어른들이 못하는 걸 너희들이 해냈구나. 너희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어깨 펴고 다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알았지? 하지만 이런 기쁨도 잠시였다. 자유당 정권은 학생들의 정의로운 목소리마저 왜곡시켰다. 자유당 충남도당은 대전의 학생 시위가 정체불명의 청년 50여 명이 학생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것이라고 중앙당에 보고했다. 급기야 3월 10일 한 신문에는 38 민주의거가 무모한 소행이었다는 사제문까지 실렸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조작이었다. 어느 간첩에 지시를 받고 했다. 뭐 이런 게 막 나오는데 이거 뭐 반박이고 뭐 대답이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면 잠잠해질 줄 알았던 그들의 얄팍한 속셈과는 달리 우리는 또 다른 시위를 준비했다. 하지만 9일 저녁 일을 먼저 한 경찰에게 또다시 학생들이 끌려갔다. 3월 9일하고 3월 10일 그 사이에 저녁에 친구들을 잡혀갔어요. 조회하기 직전에
몇몇 친구들 모여가지고 우리 그 석방 그 데모를 하자. 친구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자 급기야 대전상고 학생들 600여 명은 대전 경찰서로 행진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시작된 청춘들의 민주의거. 학교에서 스크립을 짜고 독재 타도 그 구속 학생 석방하라 하는 것을 현수막을 들고 길거리로 나간 걸로 저는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불면 쓰러지는 풀. 하지만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학원의 정치 동아리!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풀처럼 당당하게 일어섰다. 그 힘을 거스르면서 말이다. 야, 니네 그 소식 들었어? 마산 시실종 학생. 아, 그 이름이 뭐였더라? 뭐였더라? 아, 근데 왜? 한 달 만에 바다에 떠올랐는데 눈에 최루탄이 박혀 있었대. 지금 마산 완전 난리 났어. 이 나라 진짜. 김주현. 뭐라고? 마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그 학생 이름 김주열이야. 김주열의 죽음은 이제 이 3월 15일의 부정선거에서 4월 19일에 그런 어떤 그 혁명의 클라이막스로 이것이 연결되는 중요한 매개의 고리가 됐던 것이고, 또 이때 이제 그 김주열의 어떤 시신 발견, 또 그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4.19 혁명의 어떤 중요한 하나의 좀 기폭제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질풍노도처럼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들의 빗발치는 요구에 굴고 4월 26일 마침내 하야 성명을 발표했다. 김원하는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4.19 혁명으로 되찾은 민주주의. 하지만 1년 뒤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역사의 시계바늘은 시대를 거슬렀고 우리는 다시 거꾸로 역사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본번 대통령 가까의 충격적인 사고로 총을 버리고 자수하면 생명을 보장한다. 총을 버리고 자수하면 생명을 보장한다. 허나 비뚤어진 역사는 언젠가는 바로잡히는 법이죠. 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은폐 1987년 6월 항쟁을 촉발시킨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 폭로는 거꾸로 역사의 종언을 구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영화 1987에서 배우 설경구의 실제 인물이었던 민주화 운동가 김정남 선생이 그 주역입니다. 되게 만들어야죠. 그 제목이 이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범인이 조작되었다. 이게 내가 쓴 제목이죠. 그리고 그 제일 마지막에 이 진실이 밝혀지느냐 안 밝혀지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 민주주의 운명이 그리고 이 정권의 도덕성이 판결 날 것이다라는. 대전고 2학년 때인 1960년 38 민주의거에 참여했던 김정남 선생. 당시 깨달은 정의의 힘 덕분에 모두가 감추려고만 했던 박종철 사건을
진실의 광장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일생에서 했던 가장 첫 아름다운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어떤 한 중요한 가치를 제공해 줬다 그럴까, 그건 틀림이 없지 않나 싶어요. 38 민주의거를 겪고 서울대에 진학한 김정남 선생은 군사 독재에 맞서는 시위마다 늘 선봉에 섰습니다. 1974년엔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이 참여했던 민주회복 국민회의를 결성해 인혁당 사건과 김지하 구명운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1978년 유신 독재 탄압 속에 조영래의 전태일 평전을 일본에서 펴내고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신군부 학살을 증언하는 문건들을 해외로 보내 알렸습니다. 반독재, 반군정 민주화 운동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가장 큰 기여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모든 민주화 운동이 가능하도록 했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 연결시켜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성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역할을 했죠. 우리 민족의 잠재 능력을 끊임없이 내부 투쟁으로 소진시킨 것, 그게 독재 정권이 저지른 가장 큰 제약이 아닌가. 그게 풀어져서 이제 우리가 비로소 세계적으로 한류가 퍼져나가고 이제 우리 문화 능력이 온 세계에 물결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점에서 민주화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를 그걸 좀 알아야 되지 않냐. 1960년 3월 그 봄을 시작으로 30년 넘게 이어진 김정남 선생의 민주화 운동. 감춰져 있던 그의 눈물과 숨결은 지금 이 나라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의 타계자, 어려운 국면을 뚫고 나가는 타계자의 역할, 그리고 기획자의 역할을 했는데, 중요도에 있어서 한국 민주운동 전체 중요도에서 거의 넘버1급이라고 생각합니다. 38 민주의거는 40년이 흐른 지난 2000년에서야 뒤늦게 기념사업회가 설립됐고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38 민주의거를 알리려 노력한 바람은 하나인데요. 참여했던 세대들은 지금 80을 전후한 나이든 이런 세대들입니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후진들이 많이 입회를 해서 이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 기억은 한낱 소나기와 같다고 하죠. 38 민주의거의 주역들. 안타깝게도 팔순 안팎 낀 이들의 기억은 신기루처럼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 떠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오천균 씨, 이해남, 정일군, 한만호. 무심한 세월 속에 탑에 새겨진 영광의 이름들도 이제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그 기억을, 잊혀가는 그 가치를 되살리는 방법. 짧지만 그날의 이야기를 오롯이 담을 수 있는 단편 영화 제작을 선택했습니다. 지역의 가려진 역사를 찾아내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단편 영화를 제작해온 백이원 영화 감독이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 당시 장면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 보고 또 이제 그때 당시에 열심히 활동하셨던 주역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돌아가실 나이가 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38의 어떤 이런
활동들을 좀 남겨놓고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저도 이제 이 38 민주의거를 사실 인창원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거든요. 이 38 민주의거도 제가 얘기해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62년 만에 부활하는 38 민주의거의 기억. 그 역사의 주인공들 이야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순간입니다. 38 민주의거에 참여했던 그날의 청춘들. 1960년도 3월 달은 38의 목격자로서 좀 해야 할 일을 아직 그때의 기억을 생생히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시대의 작은 영웅들입니다. 공중에 흩어져 있던 1960년 3월 대전의 이야기가 배 감독의 손끝에서 서서히 되살아납니다. 4.19 혁명을 만들어낸 대전 38 민주의거. 62년 전 그날의 함성을 대전 시민들이 직접 되살립니다. 시민이 그날의 주인공, 시민이 그날의 목격자가 됩니다. 잊혀진 역사를 함께 보거나 시민 배우를 기다립니다. 시민과 함께 영광의 그날을 재현하기 위해 시민 배우 모집도 진행했습니다. 대전 시민들이 영화 배역을 직접 맡아 62년 전 38 민주의거를 느껴보고 그 기억을 공유하고 확산하자는 취지인데요. 시민 배우 오디션에는 무려 300여 명이 지원할 만큼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저녁 메뉴 되기 전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영화 38 민주의거. 과연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더 궁금해집니다. 액션! 매서운 추위를 뚫고 38 민주의거 영화 제작이 한창입니다. 컷! 과연 38 민주의거 이야기는 스크린 속에 어떻게 펼쳐질까요? 예, 그 당시 천여 명의 학생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시위를 한 건데요. 저희가 그 장면을 재현하면서 그 당시 학생들이 먹었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에 참여한 시민 배우들의 감회도 남다릅니다. 정말 용감하다고 많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제 결의문을 읽는 부분에서 저도 약간 뭔가 벅차오르는 느낌을 받았고, 이게 나 혼자서 이거를 행하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좀 신기하고 놀랍기도 했으면서 당시에 이런 운동을 한 이제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심도 들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이자 우리의 역사이기도 한 영화 제작 현장. 상준 씨 가족도 이곳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고등학교 시절을 보는 것 같아서 조금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또 38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영화로 촬영한다고 하니까 너무 감동적이고 또 후손들이 많이 좀 이 영화를 봐서 우리 38의 어떤 의미를 좀 많이 후손들한테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게 흩뿌러져 있던 기억의 조각을 맞추는 작업들. 38 민주의거는 어느새 모두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역사로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 가정에서 할아버지 나이보다도 높은 노인입니다. 38 민주의거의 주역이었던 최우영 선생이 62년 전 3월 그날의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 학교를 찾았습니다. 평생을 대학 강단에 서왔던 그이지만 오늘은 더 긴장되고 설레는 모습인데요. 처음 들어 생소하기도 하고 내가 사는 대전의 이야기라 솔깃하기도 하고 아이들의 초점은 점점 또렷해집니다. 38의거에 대한 내용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서 대전 시민으로서 그리고 학생으로서 조금 부끄러웠고
민주화 운동이 대전에서 38 일거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우리 나이 때 선생님을 떠올리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렸고, 그리고 이제 저의 지금 삶의 태도를 반성하고 또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2년 지금의 내가, 1960년 그때의 당신에게 못다한 한마디, 마음속 한 줄을 적어갑니다. 저로서는 고맙죠. 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저는 언제든지 달려가서 봉사할 생각이 있습니다. 뭐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고 활동할 수 있겠어요. 있는 남은 기간, 남은 여력이 있는 한 이런 활동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또렷한 기억보다 희미한 기록이 더 오래가듯 이 작은 기록은 또 하나의 역사로 새겨집니다. 62년 전 3월 대전을 시민들과 함께 되살린 영화가 첫 선을 보이는 날, 누구보다 설레었을 당시 영광의 주역들도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10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주조연 배우님들이 여기 함께 하셨고요. 그 다음에 대전 시민 배우분들을 또 뽑았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오디션을 통과하신 분들이 이번 영화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서서히 기억의 장막이 열리고 그날과 마주합니다. 함께여서 용감했고 모두가 정의로웠던 그날, 반세기를 훌쩍 뛰어넘은 2022년 3월, 62년 전 그 봄날이 모두의 가슴에 큰 울림을 남깁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장독 깨지는 장면 봤죠? 네. 경찰한테 쫓겨가지고 저는 바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정의롭지 못했던 시대에 이들의 용기는 역사를 바꾸는 힘이었고 민주화를 향한 긴 여정의 출발이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생각보다도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울었습니다. 특히 그 교장 선생님하고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던 그 조남호 선생님 두 분이 너희들 잘했다 하는 그런 대사가 나올 때는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 그 말로만 전해 들었던 얘기들을 이렇게 영화로 보게 되니까 감동스럽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지 이제 1년 딱 지났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것 같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19) 혁명의 도화선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화의 출발점이었던 38 민주의거. 민주주의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만들어낸 자발적이고 주체적이었던 의거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억의 조각에 의지한 증언의 역사지만 그 파편 하나하나를 맞춰가고 이어가는 건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1960년 3월, 우리는 그날의 봄을 기억해야 합니다. (38은) 나에게 제2의 인생이다. 38은 내 인생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38은 충청인의 자존심이다. 저에게 책임 같은 걸로 느껴져요. 일년에 딱 한 번 코웨이 페스타. 정수기, 공기청정기, 연수기 비데, 전기레인지, 그리고 매트리스, 안마의자까지. 쓰고 싶었던 가전과 가구를 싹! 역대급 할인가로 만날 기회. 이 모든 것 반값으로 누리시길. 코웨이 페스타. 넘볼 수 없던 틈 앞에서 변신 로보락 7.98cm의 틈 속까지 새로운 청소 영역으로 로봇 청소기를 넘어서다. 로보락. 가족과 6박 출장에 4박 이제 리워드 1박이 생겼어요. 10박을 숙박하면 리워드 1박 내가 찾던 여행 그곳에